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받들어내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이제 플러스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일단 한 곱이 넘긴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런저런 뉴스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관세 더 올릴 수 있다, 또 차기 연준 의장 공개한다, 뭐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다 보니까 주말 앞두고 또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1월을 좀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뭐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매도했는데, 제약, 유통, 금융 매수하긴 했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외국인, 그리고 이제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이 매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막판에는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줬는데 삼성전자가 막판에 하락 전환했거든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증권업종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 보면 하락한 나라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많이 빠지면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저렇게 제시했다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가? 그거랑 이제 또 트럼프가 이런저런 자꾸 메시지 남기다 보니까 좀 신중하자,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부터 좀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매도가 좀 세게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고점 대비 저점 순간적으로 100포인트 이상 밀어내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제 오늘도 오전에 한번 세게 밀어내고, 시간대 보면 아침에 10시 반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뭐 1시간 정도씩 굉장히 강하게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회복하다가 이제 장 후반부 들어서 갑자기 또 주말에 뭔 일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1월에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2월에 또 올라간다는 보장 없으니 일단 정리해놓고 보자, 이런 식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동시효과에 또 물량 많이 때리는 물량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폭을 거의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월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말이 되나 싶긴 한데, 1월 거래일 중에서 빠진 날이 이틀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지면 그 다음날 응징하듯이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오늘 뭐 지수가 좀 비록 어제 오늘 뭐 흔들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1월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4,100 정도에서 출발했던 증시가 5,200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이제 그런 한 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초반에 중반까지도 어쨌든 괜찮았는데, 그 뒷부분 가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게, 잘 보면 한 2시 구간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가 정체였고 지수가 흘러내려도 상승 종목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하고 비슷하게 대형주가 빠지면 중소형주 사면 되지, 뭐 이런 형태로 갔거든요. 근데 대형주 쪽에 매도 물량이 워낙 세게 나오면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소형주까지 같이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코스닥의 묻지마 형태의 매수 장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형주 빠지면 중성주 올리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막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사였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제 골라서 들어간다. 이전같이 막 쭉쭉 올라가다 이런 날보다는 골라서 움직이면서 차별화가 좀 심해지는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주요 뉴스들은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 애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도 괜찮았고 아이폰이 잘 팔린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특히 우리 증시는 샌디스크가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거의 이익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잘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또 시간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셧다운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일부 좀 분리하는 문제가 되는 이제 쪽에 어떤 예산은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셧다운은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제 장중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뉴스였죠. 근데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오후 들어서 더 부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미 트럼프가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자기는 관세 관대하게 한 거라고,
더 높일 수 있다고 국가별로 최근에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그냥 관세 이야기 막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쏘다니는 게 아니라 막 싸붙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에 관련해서 오늘 결론이 안 나왔고 내일 다시 이야기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행동, 지금 미국의 군함이 이란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부담, 그리고 차기 연준의장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아마 케빈 워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말하는 메시지의 어떤 보니까 뭐 예전에 될 뻔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온 거 봐서는 케빈 워시가 될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 후보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매파적. 이 사람 자체는 매파라인데 상대적으로 매파적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의장이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바보, 차기 의장은 이제 잘 이끌 거야 하면서 이제 파월을 굉장히 압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또 연준에 대한 또 흔들기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도 일부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하이닉스가 오늘 90만 원 넘었어요. 예, 90만 원 넘어가고 저도 뭐 최근에 제 주변에 좀 전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어설프게 전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업 크게 하는 이렇게 투자들이 있는데 막 요즘 뭐 몇몇 통화 좀 해보고 이야기 좀 해보고 하니까 올해 승부는 하이닉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갖고 있느냐 없었느냐 요거 가지고 좀 많이 갈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9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소부장 종목군들도 좀 고르게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거래 대금이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거래 대금 제가 최종 확인을 못했는데 16조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두 종목 합산이? 하여튼 두 종목 합산이 16조 원 되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30조 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증권 업종이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는 오늘 관세 이야기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주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니까 S-오일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거의 5.6% 정도를 오르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S-오일도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탑10에서는 두 개만 플러스, 하이닉스 하나가 42포인트를 떠받들었어요. 시가총액이 660조 원.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전체시총을 넘어갔다고 이야기한 게 얼마 전인데 그걸 또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이게 삼성전자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특히 막판에 대형주 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쭉쭉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됐죠. 뭐 특정한 어떤 업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대형주 고르게 다 던져버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ETF 매수하면서 그게 이제 금융투자 매수로 유발이 되면서 대형주를 받아냈었는데 오늘은 제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매도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괜찮았었잖아요. 특히 하이닉스 괜찮았는데 제가 증권사를 다 담기는 칸이 좁아서 이제 몇몇 개만 했는데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목표 주가는 이제 거의 없어요. 다 20만 원대 중반 왔다 갔다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장 낮게 부르는 데가 110만 원대 정도, 높게 부르는 데는 이제 130만 원대 후반, 뭐 150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 주가가 대부분 다 이제 상향되면서 실적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이쪽에만 또 매수가 쏠리다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조 2천억, 코스닥 3천억, 그러니까 합산 2조 5천억을 오늘 물량을 이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하긴 했는데 저건 금융투자가 온전한 금융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ETF가 저쪽으로 잡힌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서 여전히 개인들이 사실상 양시장 오늘 4조 원 샀다. 4조 원 상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외국인들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웬만한 건 다 매도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1조 1천억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거의 4조, 이번 주 내내 현대차는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웬만한 건 다 매도에 좀 포진해 있었고, 순매수 1위가 대덕전자인데 400억이에요. 2위가 KT엔진인데 380억.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를 뭐 의미 있게 매수한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기관도 오늘 현대차 매도 있었는데 매수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샀습니다. 예, 1850억 정도 삼성전자 사고 기아 사고 현대차는 파는데 기아는 사고 SK하이닉스는 파는데 삼성전자는 팔고 사고 그러니까 이게 업종 내에서 이게 종목들을 좀 따로따로 거래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그죠?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대형 주들 제약바이오 계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하긴 했는데 2차 전지는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고 뭐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샀다는 느낌. 예, 골라 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근데 오늘 뭐 기관도 뭐 대형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리노공, 리카켄바이오, 뭐 HLB 뭐 대형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쭉 담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오늘 물론 이제 반도체가 매도에도 있긴 하지만 반도체 종목 플러스 시총 상위 종목 이렇게 이제 담은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시장을 흔들어놔서 그 쇼크 이후에 이제 오늘 장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고 사실상 빅테크 실적 발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참 있다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재료 가지고 이틀 연속해서 빠지면 좀 시장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트럼프발 변수들, 연준 의장, 이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관세 관련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또 야, 이 관세 협상 다 끝내놓고 지금 저런 거 보면 트럼프도 참 양땡땡 같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쏟아내는 뉴스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결국엔 또 타코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급 강세장으로 1월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2월은 1월 같지는 않을겠죠?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 좀 와하는 분위기보다는 되게 차별화, 예, 되게 심한 차별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업종별 구분이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았는데 이게 조금 그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어떤 악재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몇 년 동안 얻을 수익을 한 방에 남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현금화는 일부 외국인들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수가 못 견딥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뭐 화수분도 아니고 돈이 무한정 계속 나올 수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주초에는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건 개인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객의 탁금 지금 거의 104조 원까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금융투자 매수가 계속 잡히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근데 저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금융투자가 왜 매수하느냐.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뭐 기관이 그 주식 ETF를 코스닥 ETF를 막 사면 그쪽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LP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걸 반대 포지션 매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다시 반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그냥 사버려요. 그런 구도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개인이 ETF를 사면 반대 포지션을 금융투자가 쥐고 그 ETF를, 그럼 ETF 매도 칭도를 현물을 사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장에서도 제법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지수를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정도가 금융투자 개인들 저자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올 만큼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외국인 기관의 매수 이런 것들이 겸비되지 않으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좀 계속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 커지고 종목별 차별화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하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 장세가 심해질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1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방송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